만일에 도장만 그렇게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으로 투표용지에 낙인을 한다면 부정선거는 진짜 거의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저 기자님들 질문하실 때 기자님들 중에서 들어오는데 짧게 좀 해달라고 한 10분이나 10초나 20초 사이에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자님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분. 예, 여자 기자님 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경찰뉴스의 조희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이버 부정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말고 제가 알기로는 퀄컴,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휴대폰, 윈도우 OS, 맥 OS 등의 개인정보에 수백 가지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개개인의 인권 침해가 될 것이고, 더불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둔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시죠. 사이버요. 사이버 선거라는 거는 지금 있는 건 말고 어떤 혹시 장군님? 예, 사이버 선거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거의 사이버 선거에 준하는데 그것을 종이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네트워크가 돼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소에 가서 자기 신분증을 내면 그것이 중앙선관위 중앙 서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식별해서 그 사람에 관한 투표용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 사이버 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또 QR코드까지 있지 않습니까? QR코드에 어떤 종류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는 31자리 4가지 정보만 있다고 하는데 네 가지 정보만 넣을 거면 사실은 그 용량을 이 QR코드의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을 줄여서 한 34자리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한을 해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77자리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한 정황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선거에 대한 대안은 결국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고 수개표하는 전혀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선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정말 할 수 없이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 뛸 때 신분증하고 뭐를 또 하나 제시해야 되죠? 바로 지문 채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국민 지문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똑바로 하려면 신분증 플러스 지문으로 인식하면 되죠.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허점을. 그래서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한테 질문하면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QR코드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를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정리하도록 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근데 거기에는 정과 내용, 세금, 다음에 뭐 기본적인 이름, 뭐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 뭐 학력,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500만 명의 그 민감한 정보를 정리를 하라는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걸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출마한 사람들의 정보다 이랬어요. 처음에 출마한 사람들이 500만 명이나 되냐 이랬더니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마한 사람 말고 여기 선거 관리를 도와줬던 선거 참관인 뭐 대표인 이런 사람들의 정보까지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왜 거기 개표 종사자들의 개인 정보 전과를 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죠? 그런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연결을 시키는 이 500만 명의 그리고 거기에 단서로 뭐가 들었냐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대비를 해놓는 그 작업까지 함께 용역 계약이 있었는데 여러분 500만 명의 투표 성향만 알 수 있으면은 100년, 500년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저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QR 코드가 매개가 돼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지어 우리 당에서조차 야 QR 코드 그 안에 어떻게 뭐 신상 정보 뭐가 다 들어가느냐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만 연결을 시키면은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겁니다. QR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식당에 들어갈 때 QR 코드 찍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고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가 다 나타나니까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쫙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갔다 온 언제 거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걸렸으니 너도 와서 조사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검사받아라. 그러니까 그 QR 코드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뭐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그 QR 코드 안에 뭐 세금을 얼마 냈고 뭐 전화번호가 얼마고 그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질문. 마이크 없이 네네. 마이크 없이 합니까? 마이크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더 타임즈 정승환 기자이고 저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노무현 때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아까 민경 의원님하고 아까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청와대 기자들 데려가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2000년 민주주의 역사사에 아주 세계적 명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그 네이버 좀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 민규 대표님하고 뭐 한교안 대표님 계속 나왔지만 그 당시에 정창환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 소국민연합이라고 그 사람이 조선중앙동아회 사설 밑에 거의 25일에 걸쳐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 가짜 노무현 그런 광고를 쳤습니다. 25번이나 노무현 때.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는 아마 시비를 걸면서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아주 무대학으로 지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경 의원님 아까 한 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눴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보기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에 북한 통전부가 지금 많이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통전부가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아는 통일교육원의 박모 교수는 북한의 통일 연구 세력이 한국이 5배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북한은 5분 1입니다. 북한이 5배. 그러니까 북한의 적화 통일 이거 전문 연구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대화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민경우 우리 대표님 거기 지금 지금 우리가 내놓은 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넓은 눈으로 보면은 북한이 개입했다고 이제 아까 좀 대화가 좀 많이 빠졌는데. 북한의 개입이 하고 있고 지금 했었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고 아마 그거 이유가 뭡니까?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해서 부드럽게 총 안 싸고 대한민국을 북체제로 넘기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민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정 기자님께서 저를 많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안 건 있죠. Follow the party,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을 따르라. 중국 공산당의 모토가 지금 이 수연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로이 킴이 발견을 했고 처음에 한 군데에 알파벳이 빠진 것 때문에 그거를 끼워넣는 현상이 좀 무리하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로우 더 파티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맹주성 교수님, 로이킴, 장영후 박사님, 김미영 원장님 해서 그런 분들이 해커의 지문이라는 역작을 냈습니다. 역작을 읽어보시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양정철이 중국의 당교에 가서 MOU를 맺고 텐센트와 하고 화웨이와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중국 공산당과의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위한 협조는 구한 건 확실한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북한이 개입됐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를 나중에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끝에 기자님 하세요. 네. 마이크 됐어요.
예, 자유일보 박성규 기자입니다.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 한국 사회 대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잠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거리에 뛰쳐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이 전부 비대면 수업도 하고 현재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 번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학하고 이렇게 된다고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대학생들 활동들이 좀 아쉬운데 전국 대학생들과 좀 연대해서 3월 9일까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대 활동이나 집회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선 이전에 특별히 연대 활동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활동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관련된 주제나 대한민국의 지금 이렇게 차오고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내일 진행하는 강연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저도 여쭙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학 상황과 90년대 또 2000년대 또 2010년대 또 지금 2020년대 대학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보면은 취업 준비에 다들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법대도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학원처럼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변호사 치고 라이센스 따는 쪽으로 이게 다들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고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대학 전반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루스포럼은 대학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에 끝나시죠. 네네, 컨슈머 타임 김수백 기자입니다. 노성훈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트에 보니까 3구 부정선거를 위한 활동단체가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 한 11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어떤 컨트롤 파워, 단체적인 걸 하는 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선관위와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지금 활동단체 개별 어떤 활동단체 제가 지금과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부정투표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다 접촉해서 우리가 함께 회의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선관위와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접촉할 수 없고 그냥 적절한 그 관계를 갖고 우리가 주로 항의하거나 또는 우리가 주로 요구하거나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선관위와의 협력 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회의체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나요? 네? 회의체라는 그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나요?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원팀 회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원팀 구강대라는 표현을 하면은 상대되는 모임들이 단체들이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원팀 모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질문하십시오. 좀 앞에. 네. 마이크 전해주시죠. 하세요. 네. 네, 안전신문 오승규 기자입니다. 김은구 대표님께 간단하게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사전투표 조작 같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분들께 이런 것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전반적으로 국민분들이 이 부분을 축지했으면 하시는 내용들을 사실 지금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장관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견해가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당일 투표를 최대한 하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 투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일 투표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요거는 뭐 국민들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참관인 도장,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찍도록 하는 거는 이게 저희 모든 단체들이 사실 좀 연대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게 관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 또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들을 사실 조금 같이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기자 계십니까? 네. 그렇으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하십시오. 네. 마이크 드리시죠. 유튜브 연합회 소속의 김인태 TV입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아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제가 사실은 당기국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부정선거의 제일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표입니다. 개표. 전자개표기. 아까 우리 김은구 대표님이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전자개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볼 때는 또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자체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연락하면, 예? 내 표가 다른 사람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주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도 그게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면데도 눈 부이 뜨고 바이든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까도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우면 저는 이번 선거도 진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경욱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프랑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국들이 전부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자화하고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디지털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최원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표시를 하고요. 연필로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닙니다. 민경욱, 최원목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최원목을 최원묵, 민경욱을 먼경욱이라고 써도 이거는 민경욱 가지고 하는구나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모르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빨리 지나가고, 그다음에 모르는 기술로 뭐 더해지고 빠지고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날로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아날로그를 고집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 선거도 위험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고치죠.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욱 더 교묘하게, 정교하게 부정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는 백화점식으로 온갖 증거들이 드러난 아마 마지막 투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금은 하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배추님 투표용지도야 배추님 나오는지 잘 봐 이래서 만들 거고, 일장기 투표용지 그건 막 1000장이나 그렇게 만들면 다 표시가 나지 그러면 안 돼. 이래서 다 고칠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의 양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라고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 여러 가지인데 1.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죽죠. 2. 아는 거를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 대선은 총선보다 굉장히 부정선거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왜냐? 한 가지니까. 총선은 253가지의 서로 다른 투표용지를 만들었어야 됐지만 그러니까
배추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본드 먹은 투표용지 이런 이상한 불량품들이 나왔지만 이건 저 마라도부터 1,000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중에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대선은 어렵습니다. 총선은 저 같은 한 지역에서 2,893표 차이가 났는데 까보니까 1,000표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럼 서로 다퉈볼만 합니다. 그런데 대선은 중앙에서 하나로 집계가 됩니다. 마라도에서 있다고 마라도 표 붙여가지고 마라도에서 몇 표 해가지고 몇 표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전국적으로는 뭐 지금 100만 표, 이게 120만 표에서 20만 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0만 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되면 제 지역구에서 5,000표를 잘못된 표를 찾아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5,000표는 맞는데 5,000표, 200만 표에서 5,000표 빼면 뭐 19만 5천 표니까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논리로 그냥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전부 다 까는 거죠.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저 지금 국회의원도 2년 동안을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로 된 사람이 가서 지금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막고 있는데 대통령은 출구조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이 그쪽으로 그 순간부터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교정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그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들의 길을 죽여야 됩니다. 36개 임시사무소 제가 세상에 알린 거죠. 182개 알린 것 36개의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조양건 본부장님이 해서 전부 다 집회 신고해서 거기서 으쌰으쌰 지금부터 계속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죠. 다음에 182개 주소를 다 제가 공개를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면 100점 할 거를 한 6, 70밖에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우리는 단일 투표에서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그 기도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자 또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공명 선거를 위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방대에서 그 부정 선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친절한 별님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우리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앞장서 주시는 걸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으로는 지금 부방대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가려낼 수 있는지를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신 거를 저도 이제 참석해서 들었고요. 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내용으로는 182개 임시사무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소도 나와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 관리 아니면 어떤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가 대답하실 분? 고방기. 네,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교육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82곳 임시사무소 일단 주소를 다 공개를 했고 우리 부방대 회원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책임자를 일부 지정을 거의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 거의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뭐 자유롭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활동 상황을 보고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일단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진입에서도 여러 가지 몸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행동 강령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신문 기자에서 어제는 이상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고 또 들어갈 때 이제 자신의 그 신분을 밝혀야죠. 밝혀서 저는 부방대 대원 어디 책임자 누구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질문하고 사진 찍고 또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행동강령 내세우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는 밖에서 수고서를 떠도 어떤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지 또 어떤 물건들이 진입 영입되고 나오는지 그런 걸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그런 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이 있고 251군데인가 이렇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이 있고요. 그 선거관리위원은 그 단계별로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182개, 결국 선거구당 하나 정도거든요. 거기를 얼마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인데 박주현 변호사는 개표장에 가면은 막 사무원들이 직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추진위, 공안처 추진위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당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독려해서 아까 182개 임시사무소라든가 또 개표 상황을 잘 장악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주현 변호사는 전직 서울시 의원이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예, 저기 기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같습니다만 두세 사람 더 바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시죠.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구 대선 때부터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처음 나와서 집회하고 단체를 부정선거 단체를 정식적으로 만들었던 단체가 5구 대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아스팔트 유튜브 방송을 한 공주로 방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자, 사전투표에 대한 방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지난 17대 대선 때부터도 각 선거부터 문성근이가 운영했던 시민의 눈은 우체국 그리고 그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관내 투표 그 다음에 사전투표의 문제가 어디 가느냐면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실에 갑니다. 그걸 다 감시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려면은 3박 4일 동안 한 지역구만 한 40명 정도, 50명 들어갑니다. 그럼 수백 개면은 몇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시를 그 시민의원은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우체국이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CCTV를 가립니다. 그리고 전혀 그 감시 활동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지금 뭐 우체국법이 선거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선거 각 지역 선거 관리위원장실에 3박 4일 동안 보관하는 걸 우리가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문성근의 시민의 눈은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의심하고 있죠. 시민의 눈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정선거 상황을 가리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안은 고장난명이에요. 한 손으로 아무리 박수를 치려고 해도 이게 박수 소리가 납니까? 두 개가 부딪혀야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당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부탁을 해야죠. 당신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달라. 다음에 와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당신들이 조장이 돼서 들어가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 TO가 있기 때문에 뭐 8명 안에 몇 명을 자기들이 보낼 수 있고 다음에 각 지역구별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있고 합니다.
그 임원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돌아갔냐면은 그동안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지역구에 있는 어르신들 혹은 자기의 그 진성 당원들 이런 사람들께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을 주고 식비는 따로라고 하니까 이번에 당신들 들어가서 그거 하세요. 그것도 해달라고 막 줄을 서요. 그러는 분들께 드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께 이 당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듣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런 걸 알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도 부탁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방송을 제발 윤석열 후보나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좀 봐서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그 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봉준호 방송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킬 때마다 강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5구 대선부터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난 4.15 총선 때 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 부정선거에 뒤도 안 돌아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의 뜻입니다. 제가 와서 이제 소명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저는 2년 동안 싸웠지만 탄핵 때부터 5년 동안을 싸웠던 민주 애국 시민들 다음에 5구 대선 때부터 벌써 부정선거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선각자적으로 나와서 그런 오랫동안 5년 넘게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싸워주시는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말씀하시죠. 예, 에녹 공사임제 백이삭 기자입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방법은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 알지만 실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정말 실행을 한다면 많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선거를 했을 때 바로 사전선거 3일 4일날 하고 나서 본투표하는 날까지는 한 5일 정도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저들이 투표를 바꿔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일 사전선거도 당일날 그 3일날 선거를 하고 3일날 개표를 하고 5일날 선거를 5일날 개표를 한다면은 부정선거를 그래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 후보들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만약 안 받아들이면 그것을 연호나 시켜서 지방선거 때는 지금 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그런 낙마운동을 좀 했으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 기자님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법에 있는 것도 안 지키는 게 중앙선관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QR코드 쓰지 마라, 바코드 써라 하는데도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대면서 QR코드를 쓰고 있고요. 사전투표관리관 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으로 직접 찍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도장도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나눠주고 사용하는 회수해서 자기들이 보관하는 그 도장을 또 사전투표는 인쇄달인까지 하는 이런 조직이 과연 뭐 사전투표를 그날 하고서 그날 바로 개표하라? 그건 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법은 사실 국민의힘이 작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아까 최은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 앞에 정당 참관인들만 넣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참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를 바꾸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CCTV 설치한다, 뭐 영상 6개월간 보관한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자들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전투표를 우리가 최소화하자. 그러면 최소화하면 뺏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일 투표에 아주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서 이자들이 질리게 야 이거 이번에는 틀렸다.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는구나 하고 아예 포기를 하도록 우리 인해 전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가급적 진짜 집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뭐 학생이 났거나 또 학생 중에서도 3월 9일은 노는 날이니까 집에 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군 복무자나 이런 분들 외에는 정말 가능한 한 사전투표를 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해서 당일 투표장이 막 줄이 2km, 3km 가면은 저자들도 이제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연후에 정권을 찾아온 연후에 하나씩 이제 고쳐나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것들, 기표, 사인으로 해라, 개인 도장으로 해라, 사전 투표는 먼저 개표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먼저 개표하라. 다음에 전자 개표기로 개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개표를 해도 되니 그렇게 좀 해달라.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QR 코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법에 있는 대로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목사님. 법 개정 사항은 지금 볼 때 180석에 눌려서 제가 국회의원을 해봐서 알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국회에 한참 안 들어갔다가 무슨 기자회견 때문에 들어갔다가 거기에